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감모상각에 대해 오늘은 여러분의 사업자산 건전성과 매우 밀접한 중요한 주제인 2023년 재무불영 제72호에 따른 세무상 감가상각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사업 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면 감가상각과 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유형자산, 토지는 제외합니다. 의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을 얻고 청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상각은 권리나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적용되며 역시 1년을 초과하는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에 대해 비용을 배분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맞추어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계산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정액법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매년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적합합니다. 둘째는 정률법으로 초기에는 비용이 크게 인식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방식이며 잔존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 말기에는 남은 장부가액을 한 번에 상각합니다. 초기에 생산성이 높은 자산에 적합합니다. 한 번 선택한 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소득을 얻고 청구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 3M으로 소유, 사용되어야 하며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토지 중에서도 소유권, 건축권, 경작권, 사용권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4개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1그룹은 내용연수 4년으로 정액법 25%, 정률법 50%입니다. 2그룹은 8년으로 정액법 12.5%, 정률법 25%입니다. 3그룹은 16년으로 정액법 6.25%, 정률법 12.5%입니다. 4그룹은 20년으로 정액법 5%, 정률법 10%입니다. 건물의 경우 영구 건물은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5%이며 비영구 건물은 10년, 정액법 10%입니다. 만약 자산이 재무불영 제72호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3그룹에 속하며 예외를 원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개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지출이 발생한 달입니다. 다만 자가건설과 같은 공사 중 자산은 완공된 달부터 시작하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개시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영구 건물의 경우 새로운 유연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만 허용됩니다. 실제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경우 표준 20년을 적용하거나 장부상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과세년도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실제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계산은 2022년부터 적용하며 2021년 말 세무상 잔존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PT 우사하 란짜르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 1월에 10억 루피아의 공장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기존 세법 기준에 따르면 이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이었지만 실제 경제적 내용연수는 30년이었습니다. 2021년 말까지 해당 건물은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고 누적 감가상각액은 2억 5천만 루피아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잔존양부가액은 7억 5천만 루피아가 됩니다. PT 우사하 란짜르는 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4월 30일 이전에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감가상각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감가상각 기준은 기존 잔존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남은 내용연수는 총 30년에서 이미 경과한 5년을 차감한 25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감가상각률은 연간 4%가 됩니다. 다음으로 수리비 또는 자본적 지출, 캐피털 익스펜디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수리가 1년을 초과하는 내용연수를 가진다면 그 비용은 세무상 잔존장부가액에 추가됩니다. 만약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남은 내용연수에 추가된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내용연수 연장을 하지 않는 수리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23년 10월에 5억 루피아에 취득한 내용연수 8년의 그룹 2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달에 엔진 평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1억 루피아를 추가로 지출했지만 내용연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1억 루피아는 취득 원가에 직접 추가되며 새로운 감가상각 기준 금액은 6억 루피아가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8년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연수 연장 수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선박을 2020년 10월에 취득하고 2025년에 5년 사용한 후 엔진을 1억 루피아를 들여 교체하여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남은 내용연수는 3년이며 여기에 추가된 2년을 더하면 총 5년이 됩니다. 이 기간은 그룹 2의 최대 내용연수인 8년 이하이므로 감가상각 기간으로 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기준 금액은 수리 시점의 잔존 장부가액에 추가 지출 1억 루피아를 더한 금액이며 새로운 감가상각률은 연간 20%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대 허용 내용연수 제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2에 해당하는 선박의 최대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만약 대규모 수리로 인해 내용연수가 6년 연장되고 기존 남은 내용연수 3년을 합하면 총 9년이 되지만 세법상 최대 허용기간은 8년이므로 9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허용기간인 8년으로 제한되며 감가상각률은 연간 12.5%가 됩니다. 다음으로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영업권, 굿윌, 특허권, 저작권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 방법과 상각률은 유형자산과 유사하며 내용연수는 4년, 8년, 16년, 20년의 4개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무형자산의 실제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그룹 4 기준인 20년을 적용하는 방법, 둘째는 회계장부에 따른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만약 2022년 과세년도 이전에 취득한 무형자산 중 실제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DJP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동일하게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세무 처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은행 시스템이나 병원 시스템과 같은 특수 목적의 소프트웨어는 그룹 1에 해당하며 내용연수 4년 동안 상각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잔존 장부가액에 추가됩니다. 둘째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웹심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는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하드웨어와 함께 패키지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하드웨어와 함께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